당신에게는 어떤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델 엑스패스 16입니다. 델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노트북입니다. 거의 최대치에 도달했습니다. 사양에 대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디오 편집에 얼마나 좋은가입니다. 실제로 보지 않고는 어떤 면에서 얼마나 좋은지 알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GPU 성능, 온도, CPU 성능 등을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칙스터가 거기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괜찮다고 합니다. 아주 좋아요. 좋은 소리라서 좋네요. 일주일에 2번의 라이브 스트리밍. 네, 천만입니다. 그리고 아리어스는 TN 라이브에 처음 참석한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럼 잠깐 사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빈시 리잘브와 프리미어 프로도 테스트할 겁니다. 그래서 모두 서로 다른 코덱과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있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비디오 편집을 한 적이 없거나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더라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는 동안 따라하시면서 일부 하드웨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스폰서로부터 간단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ASUS ProArt PZ13에서 제공했습니다. 9년 등급의 내구성과 전문가용 OLED 디스플레이를 갖춘 크리에이터를 위한 초소형 AI 노트북. 그리고 키보드와 화면도 분리되어 최고의 휴대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언급했나요? 그리고 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전체 재생 목록과 전체 개요를 확인하세요. 이 비디오의 이 부분을 후원해주신 ASUS ProArt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PC 사양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좋아요. 제가 그 코너에 들어가도록 하죠. 좀 더 나아졌죠? 그리고 첫 번째는 CPU입니다. CPU는 인텔 코어 얼트라 9 185H로 16코어 22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P코어가 8개고 8개는 뭐죠? E코어도 8개나 6개죠. 하지만 세무관리자에서는 이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텔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루나 레이크가 곧 출시됩니다. 하지만 루나 레이크에서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멀티스레딩이 실제로 사라질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거죠. 칙스터는 제가 델 XPS 9 5550을 가지고 있는데 2016년부터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4K 터치 스크린, 32GB 램, 100바이트 MB니. 3월에는 이게 괴물이었어. 오, 맞아. 이건 정말 괴물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32GB의 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실제로 여러분께 이 노트북을 구매할 때 또는 구매할 계획이라면 램을 64GB로 최대로 설정하라고 권장할 것입니다. 나중에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2GB는 잠시 후에 볼 수 있듯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초단 7500메가 트랜스포트로 약간 낮을 뿐입니다. 슬롯은 8개 중 8개 사용된다고 하지만 그냥 전부 납땜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지만 납땜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아시다시피 좀 나쁩니다. 1GB, 1TB, 죄송합니다. 저장 공간, 더블가이 파일도 있고요. 인텔의 통합 그래픽이 있어서 인텔도, 죄송합니다. AMD도 엔비디아도 할 수 없는 특정 코덱을 하드웨어로 디코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케팅을 위한 NPU도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볼 수 없죠. 그리고 8GB의 전용 메모리가 있는 RTX 4070 노트북 GPU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램에 두려고 합니다. 이걸 여기로 다시 밀어넣어서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프리미어 프로가 있습니다. 이건 2024년 9월 27일에 출시되는 최신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바꾸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선호도에서 메모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램이 32GB, 때로는 64GB라면 똑같은 방법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다른 모든 프로그램의 램을 줄여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즉, 6에서 3으로.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업 관리자를 열고 하드웨어 정보를 여기 열어두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거 봐, 벌써 103도까지 올라갔어. 엄청 더운데. 그리고 CPU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력 소모, 전체 시스템 전력 소모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나요? 아니면 여전히 보이시나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 전력 소모량은 여기 이 행입니다. 그리고 CPU 패키지 전력은 실제로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다른 IP와 CPU의 다른 비트도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시스템 전력은 115W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CPU 패키지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의 원인이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열 조절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열 조절은 인텔 칩에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열적으로 조절하면서 살 때마다 핵심 온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이고 개별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P1은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낮은 전력 D1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P1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가 활용되는 것을 볼 때마다 분명히 이 그래프는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클립과 같은 것을 할 때 보시다시피 여기 인텔 GPU는 우리가 나사를 조일 때 활용됩니다. 따라서 iGPU는 실제로 이것을 재생합니다. 엔비디아 GPU는 이 조정 레이어를 재생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거하면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GPU는 이전만큼 많이 수행하지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전에는 큰 스파이크가 있었고 인텔 GPU는 이것을 재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영상을 전체 해상도로 재생한다는 것입니다. 해상도가 어떻든 비트 전송률이 어떻든 제가 이걸 전체 해상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네이티브로 재생합니다. 프록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 작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프레임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립이 초당 60프레임이라면 재생을 누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2프레임이 떨어졌습니다. 10프레임 이하로 떨어진다면 전혀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재생을 누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녹색이고 프레임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서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재생할 수 있고 무엇이 재생되는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재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정 레이어, 색상 보정입니다. 모든 클립에 동일한 조정 레이어를 적용했는데 모든 사람이 어떤 종류의 컬러 그레이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원시의 영상을 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기 좋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몇 가지를 넣기 위한 것입니다. 몇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CPU와 GPU 등의 약간의 가중치를 두기 위한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에리즈는 MP와 M 시리즈 칩처럼 램에 납땜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납땜된 것입니다. C2B는 병목 현상 없이 엔비디아 A6000의 전체 전력 활용에 가장 적합한 CPU가 무엇인지 말하는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스레드리퍼를 살펴보세요. 아마 최고의 겁니다. 이제 A7S3입니다. 이건 반드시 카메라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코덱스, 비트 심도, 염색체 샘플링, 프레임 속도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같은 카메라가 없더라도 같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HZ264 전체 해상도 재생. 스크러빙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재생 시 iGPU가 정말 도움이 되고 정말 좋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죠. 이건 10비트 4대2, 4대0, 초당 24프레임이지만 HZ265입니다. 그러니까 HZ264에서 오로가도 여전히 매우 부드럽습니다. 당연히 스크러빙 할 때는 부드럽지 않은데 프레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초당 24프레임 뿐이고 초당 60프레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재생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보세요. CPU가 이걸 재생하는 동안 열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건 괜찮지 않아요. 여기서는 내 힘이 있어요. 성능도 가장 좋습니다. 대 안으로 들어가면 네, 보여드릴게요. 오, 내 델은 어디에 있나요?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내 델을 열면 오,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권력에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열 관리가 현재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최대의 힘을 발휘해보자.
조금 더 큰 팬 소음이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이 CPU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팬들의 소리가 조금 더 들리네요. 흥미로운 점은 여전히 열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스위치예요. H265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비트 422입니다. 이는 CPU에서 가속됩니다. 보시다시피 재생을 누르겠습니다. CPU를 보세요. 8. iGPU는 이제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CPU는 이 문제를 매우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크러비는 괜찮습니다. 재생을 누르세요. 아주 좋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잘 씹어먹는 게 보입니다. 여기 울트라 9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트라 7에 비해 단일 코어 성능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초에 했던 인스파이리안 16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초당 25프레임으로 넘어가자. H264. 그중 하나는 전부 인트라입니다. 그중 하나는 롱조피입니다. 압축만 다릅니다. 그리고 초당 25프레임의 CPU에 항상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초당 25프레임이기 때문이 아니라 420이 10비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부 CPU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스크러빙할 때 CPU를 보세요. 100까지 올라가요. 하지만 C에서의 스크러빙은 훨씬 쉽습니다. 두 번째 클립은 여기 있습니다. 모두 인트라입니다. 즉, 다 프레임이 별도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압축이 프레임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프레임 그룹 몇 개를 살펴봐야 하는 여기가 아니라 낮은 비트 전송률은 파일의 실제 크기를 절약하지만 PC에서 재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둘 다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꽤 좋았습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저는 매우 행복해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가끔씩 그려지는 70W CPU 패키지를 보세요. 이것은 초당 60프레임입니다. 264, 422입니다. 이제 10배에서 초당 프레임이 더 많아졌습니다. 스크롤하면 볼 수 있듯이 초당 60프레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4K 해상도로 재생하는 것은 약간 무겁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시간이 좀 걸리는 걸 보시나요? 재생을 누르세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재생 중입니다. 이전에는 노란색이었지만 지금은 초록색입니다. 초당 프레임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초당 30프레임으로 스트리밍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초당 60프레임으로 재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알았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건 H2.265 420입니다. iGPU에서 가속됩니다. 즉시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나요? 초당 50프레임을 재생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스크롤할 때 스크롤 타임라인도 사실 매우 좋습니다. 물론입니다. iGPU 인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생을 누르면 매우 즉각적인 재생과 같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좋아요. 10비트 420이면 문제없어요. 엔비디아에서도 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텔 AMD와 엔비디아보다 우위를 점하는 이유는 인텔 iGPU와 전용 GPU인 인텔 GPU만이 하드웨어, 디코딩을 통해 이를 재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H2.265 10비트 420이 초당 60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생을 누르면 좋아요. 프레임이 몇 개나 떨어졌어요. 7배 프레임이에요. 하지만 다시 시도해 봅시다. 됐어요. 매끄러운 iGPU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무거운 부하가 거기에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생하고 있어요. 전체 해상도 422 10비트 H2.265 프레임 드롭 없음. 괜찮아요. 저는 조정 레이어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지르면 이건 버터처럼 매끈합니다. 이렇게 버터처럼 매끈한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나이버에서 내 스레드리퍼 64코어 7980X 성능을 살펴보세요. 스레드리퍼와 ITX 4090에서 이걸 재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버터처럼 부드럽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니 422 CPTH 2.259 영상을 사용한다면 RTX 4017이 있는 이 인텔 코어 얼트라를 사용하는 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제 이건 캐논 C200입니다. 재생을 눌러보죠. 이건 DCI 4K입니다. 4K에 비해서 길이가 좀 더 길어요. 조금 더 커요. 좋아요. 프레임을 6개 떨어뜨렸어요. 다시 시작할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해상도로 재생합니다. 보시다시피 iGPU와 엔비디아 GPU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10회 있고 CPU가 무거운 작업을 합니다. CPU에서 정말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것 같아요. 열접으로 조절하고 있어요. 핵심 온도는 당신에게 차 한 잔을 만들어 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국 출신이라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4900 X 노트북 64기가 RTX 4080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불평할 게 없어요. 제가 필요로 하는 것에는 충분히 빠르거든요. 물론입니다. 사실 저는 4900 X CPU가 이 코어 얼트라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코어 얼트라는 배터리 수년면에서 더 나은 편입니다. 저는 당신의 CPU가 실제로 제가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좋다고 믿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몇 프레임이 떨어졌습니다. 봅시다. 네, 보이시나요? 좋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프레임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에요. 그럼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인텔 CPU는 부스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트가 소진되면 제가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더 이상 70W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43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 부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요. 우리는 약간의 프레임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일시 정지를 누르면 그것은 조금 진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누르는지 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은 65W까지 높아졌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스트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40W까지만 출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재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이것에 대한 전체 타임라인이 있고 아마 편집을 마쳤을 때 재생을 눌러서 첫 번째 부를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아주 좋을 겁니다.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초당 60프레임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에서 2분 후에 세상에 내 노트북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노트북 CPU 전력 소모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상도를 반으로 줄여야 할 거예요. 보세요. 이제는 그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 해상도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노트북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램은 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드 4K, 네드 RAW 4K인데 재생하기 특별히 어려운 코덱은 아닙니다. 스크러빙이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GPU가 많은 장벽 제거를 하고 있으며 100%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생을 누르고 있습니다. 프레임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당 60프레임인가요? 뭐죠? 아니, 초당 24프레임. 하지만 이미 슬로모션으로 전환된 것 같아.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로 내보냈습니다. 이건 슬로모션과 같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초당 120프레임입니다. 어려울 겁니다. PC 노트북이나 기계에서 이걸 재생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42W, 43.746입니다. 저는 이것이 프리미어 프로의 한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하드웨어를 제공하더라도 모든 하드웨어 가속, 인텔 iGPU가 지금 이것을 재생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iGPU 하드웨어 가속이 초당 60프레임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이상이 되면 절반 정도만 사용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보세요. 지금 다른 클립 때문에 인코더가 바뀌었어요. 이 GPU에서 엔비디아로 바뀐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네요. 그럼 여기서 재생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보세요.
인텔 iGPU가 이걸 재생하고 있어요. 그 클립이 꺼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이것을 재생합니까? 아, CPU로 옮겨갔군요. 보이시나요? iGPU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요. 그리고 지금 CPU가 이걸 재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의 기술이 10비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속할 수 없습니다. CPU가 이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iGPU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네, 보이시나요? 브룸. iGPU로 바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iGPU에서 가속을 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 클립을 시도해봅시다. 이건 설의 기술이 10비트입니다. 그냥 265입니다. 오, 어렵네요. 그래서 iGPU가 지금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당 60프레임을 재생했던 캐논 R5를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같은 코덱이지만 초당 120프레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프레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마치 파리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프레임을 떨어뜨리는 것, 모르겠어. 좋아.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이건 빨간색 OK입니다. OK 레드로.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이걸 대부분 씹어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항상 더 높은 와트로 부스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엔비디아 GPU가 대부분의 힘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해상도입니다. OK 레드 1C 재생. 다른 하나는 실제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다른 하나는 인스파이리안 16 플러스입니다. 흥미롭네요. 이건 6K 레드로입니다. 재생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플레이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네, 보시다시피 정말 대단한 슬라이드쇼요. 5, 6, 아니,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와우. 조금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보시다시피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1프레임. 이게 내 생각엔 코모도인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무기였어. 내 기억이 맞다면. 다양한 붉은색 원재료. 그리고 압축률이 다르기 때문에 재생하기가 더 쉽거나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랍습니다. RX 4070이 여기서 정말 도움이 됩니다. 뭐, 이걸 훑어보고 있는 거죠. 이건 인상적이에요. 나는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전체 해상도. 와, 그럼 우리가 해상도를 절반으로 줄였다면 보세요. 그것도 아니다. 프레임이 하나도 소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색상 등급이 켜져 있고 우리는 60%만 활용했습니다. 좋아요. 인상적이네요. 그들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실로 인상적이다. 우리는 인스파이리언 16 플러스를 시도해 보았지만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프레임이 떨어지고 있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모두 좋아요. 이제 다음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BRAWUK입니다. 조금 더 쉽습니다. 블랙매직 RAW의 BRAW는 항상 재생하기 매우 쉽습니다. CPU에서 실행되지만 컬러 그레이드를 재생하면 쉽게 망가집니다. 와, 1초, 1초, 1초. 세상에. 힘들어요. 쉬운 일인 듯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램이 충분하지 않은 걸까? 좋아요. 흥미롭네요. 스크러빙은 괜찮은데 컬러 그레이딩으로 재생하는 건 그냥 못하겠어요. 좋아요. 이제 그렇죠. 큰 프로젝트에 여러 효과를 가진 여러 레이어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네, 그건 다른 문제이고 레이어, 다른 영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없다면 여러 레이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조금 다루어야 할 매우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큰 프로젝트에 여러 레이어를 추가하고 많은 효과를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이제 큰 프로젝트의 경우 여러 레이어를 무엇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비디오 위에 무언가를 얹을 수 있을까요? 두 개의 비디오를 재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둔 것입니다. 6KB1C 재생 레이어가 두 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두 개를 서로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할 때는 좀 싫어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효과를 추가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효과란 전환, 그래프와 그래픽,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컬러 그레이딩을 켜두었고 컬러 그레이딩은 엔비디아 GPU에서 가속되기 때문에 분명히 괜찮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럼앤아이 색상은 CPU가 아니라 GPU에서 가속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코덱을 시도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재생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것들 중 일부, 이러한 노트북 중 일부는 매우 다릅니다. 인스파이리엄과 마찬가지로 매우 강력하기는 하지만 이 중 일부 것들은 여기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제부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겠네요. 이건 캐논 R5 8K RAW이기 때문에 전체 해상도로 올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놀라울 정도로 잘 재현됩니다. 보통은 메모리가 훨씬 더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CPU가 절대적으로 그것을 고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걸 보세요. 우리는 72W 정도를 밀어붙이고 있고 더 많이 밀어붙일수록 재생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게 놀랍네요. 보통은 전체 해상도로는 불가능했거든요. 이 슬라이드 쇼도 살펴보죠. 보세요. 우리는 램 31.5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입니다. 맙소사. 안 돼. 충돌이 났어요. 예. 스님. 우리 갈 거야. 우리 다시 가져갈 거야. 예. 그것은 살아남았습니다. 좋아요. 마우스가 아직도 약간 움직이네요.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램 병목 현상 때문이에요. 그냥 여기에 넣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돼. 저도 방금 닫기를 클릭했습니다. 제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64GB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램이 최대치에 도달했지만 비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알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서요. 보세요. 그렇습니다. 기업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야. 봐봐. 제가 한 모든 일이 프로젝트를 저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라는 걸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서요. 부탁드려요. 이것은 실제로 그 중 하나입니다. 저장해 주세요. 제 말씀입니다. 제발 해주세요. 그냥 안 돼요. 지금은 절대 해킹할 수 없어요. 세상에. 이걸 기다리는 동안 질문 있나요? 세상에. 그냥 끝까지 가세요. 맞아요. 또 다른 스폰서 세그먼트를 볼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은 ASUS ProWorld PZ13에서 제공했습니다. 이 제품은 군용 내구성과 전문가용 OLED 디스플레이를 갖춘 크리에이터를 위한 출력량 AI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키보드와 화면이 분리되어 최고의 휴대성을 제공한다는 사실도 언급했나요? 아래 영상 설명에서 전체 재생 목록과 전체 개요를 확인하세요. 이 영상의 일부를 스폰서해주신 ASUS ProWorld에 감사드립니다. 좋아. 어서. 우리는 거기 갈 수 있어. 어서. 저장해. 알아. 저장할 필요 없어. 뭐인지 알아. 우리는 빨간색 8K에 있었어. 작업 중. 그냥 가세요. 가자. 어서. 가자. 3D 비디오 효과와 편집을 위한 PC. 어떤 CPU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어떤 코덱을 사용하고 어떤 비디오 편집을 하실 예정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내 인텔을 갖는 게 항상 더 나았지만 어서요. 지금은 고통스럽죠. 아, 그렇군요. 좋아하면 단점이 어떤지 보세요. 좋아요. 네, 좋아요. 이거 보세요. 오, 다 떨어졌네요. 다시 열어봅시다. 섭씨 160도예요. 좀 뜨겁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노트북으로 편집하는 것보다 페인트가 더 빨리 마를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당신의 의견에 특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는 램 변목 현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좋아요. 이전에 보셨나요? 우리는 그것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캐논 R5 8K의 절반 해상도에서도요. 괜찮았어요. 하지만 전체 해상도는 많은 램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거기에 두겠습니다. 저것도 거기에 두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올게요. 그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해냈어요. 이제 레드로우로 넘어가자. 알겠어. 지금. 이거. 우리 가고 싶은가? 해상도의 절반만 하자. 좋아. 야, 이유와. 매우 부드럽습니다. 저걸 보세요. 램 변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것은 램은 빠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램이 빠를 때 알고 계셨나요? 그거 iGPU의 버런 메모리이기도 합니다.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iGPU가 특정한 것을 재생할 수 있다면 램이 더 빠른 게 낫겠죠? 더 빠르니까요. 아시죠? iGPU의 메모리. 이건 iGPU에서 가속되지 않습니다. 그냥 화면을 사용해서 재생하는 거죠. 그래서 iGPU가 사용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랍네요. 프레임 2개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래서 RTX 4070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민트예요. 재생이 매우 좋습니다. 기억력은 나쁘지 않아. 불러도 시도해보자. 스크러빙. 솔직히 말해서 놀랍게도 좋다. 8K 영상을 스크러빙해야 해. 터무니없어. 재생을 눌러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내 슬라이드쇼 같은 거예요. 보이시나요? 옛날 방식을 보는 것과 비슷하죠. 영사기. 아니요. 지금. 이건 12KB 원시 파일이에요. 오른쪽. 미디어 보류 중 로딩 중입니다. 어서 해봐요. 이제 봅시다. 이건 이제 다른 영상이에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오.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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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갑니다. 12K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데스크톱과 같더라도요. 그냥 전혀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눌러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 있습니다. 이 영상 중 일부. 글쎄요. 제가 할 마지막 일은 조정 레이어에 조금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 레이어가 없습니다. 좋아요. 이것을 미디어 인코더 사전 설정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유튜브 4K 울트라 보도를 원합니다. 좋아요. 미디어 인코더로 보냅니다. 미디어 인코더. 비디오 편집에 익숙하지 않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어도비에서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비디오를 인코딩하거나 내보내거나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것들을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편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타임라인을 이제 미디어 인코더로 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코딩할 수 있는 곳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편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편집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만 닫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생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GPU가 부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CPU도 실제로 최대로 작동합니다. 70W예요. 메모리는 여기서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합니다. 전체 시스템 전력 소모량은 135W입니다. 이제 이것은 전원 불익이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전원 불익은 130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어붙이고 있어요. 보세요. 141이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사용하고 아나 전력의 일부, 전원 불력 전체도 사용하죠. 그러니까 맥주 12잔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12K면 12KBRAW였어요. 저걸 보세요. GPU는 약 30에서 40W를 얻습니다. CPU가 실제로 여기서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GPU에서 가속되지만 CPU가 대부분의 부하를 처리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른 질문이 있으면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1분 안에 바뀔 겁니다. 보시다시피 해상도가 높을수록 인코딩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최대치를 감안하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매우 따뜻해요. 오 세상에. 코어 온도를 살펴보죠. 여기 P코어는 100도입니다. P코어9는 특히 여기서 끊기고 특히 뜨겁습니다. 네, 12비트입니다. 12K, 12비트 RAW였습니다. 블랙매직 RAW는 12비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봄들합니다. 글쎄요, 블랙매직 12비트와 소니의 16비트 원시 사이에는 녹화할 수 있고 외부 스팀의 출력 중 일부에 대한 완전히 다른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하나는 선형이고 다른 하나는 선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동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12비트, 10비트. 저는 큐더그래피에 큰 손을 가지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XPS 키보드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키가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비트를 실제로 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더 나은 건 아닙니다. 좋아요. 어서 해봐요. 어서 해봐요. 흥미롭게도 익스포팅에서 램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영상 작업을 할 때 램 사용량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익스포팅 중이지만 백그라운드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열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성능을 보이지만 CPU 코어는 열을 발생시킵니다. 전력은 20, 30W에 불과하지만 뜨거워집니다. GPU는 40W를 공급받지만 이는 냉각 열 파이프 중 일부를 공유하고 있으며 GPU 열의 일부가 CPU로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따뜻하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점은 노트북 3시가 전혀 따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흥미롭네요. 보통 인스파이리아는 뜨거운 팬과 같았거든요. 계란을 요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전체 CPU의 전력이 80W 정도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흥미롭네요. 좋아요. 어서 해봐요. 이 클립 다음에 루메트리 색상이 적용되지 않은 클립으로 넘어가서 이를 어떻게 인코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몇 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걸 열어두세요. 이 클립이 언제 바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엔비디아 GPU는 내려가고 인텔 iGP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좋아요. 좋아. 이제 가보자. 이제 바뀌었다. 보셨나요? 좋아. 뭐가 바뀌었어? 기억이 사라졌어. 엔비디아 GPU는 여전히 꽉 차 있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엔비디아 GPU 인코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네. 보세요. 아, 저기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GPU 인코더를 사용하여 영상을 실제로 인코딩합니다. 인코더가 하나뿐이지 두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쉽네요. 여기에도 4080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4070과 같은 종류의 파워를 하더라도 인코더 두 개만 있다면 정말 대단할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빠르니, 빠르니, 빠르니. 엔비디아 인코더는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결론적으로 이 노트북은 괜찮은가요? 사실 저는 이게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편집하고 작업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결론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램입니다. 두 영상을 모두 편집할 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램을 64GB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요즘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서 16GB 옵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파문이 없을 겁니다. 아니, 왜 이걸 16GB로 원해요? 그래야 해요. 어쨌든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일부 기능이 얼마나 잘 최적화되어 있는지에 대해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스파이리언이 순수한 원시, 벤치마크에서 이것보다 더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기 델은 이런 것들 중 일부를 훨씬 더 잘 처리합니다. 램이 더 빠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램은 거의 2배, 아니 거의 2배는 아닙니다. 인스파이리언에서는 5200이었지만 여기서는 7500입니다. 그러니까 약 50%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빠른 램이 실제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납땜이 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64GB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제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인텔 iGPU가 있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특정 코덱을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와 AMD라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을 편집하거나 활용할 때 세시가 그렇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노트북 중 일부는 그렇습니다. 화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터치 스크린이에요. 하지만 64GB 램을 구입하세요. 이걸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에 링크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최신 PC 조립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